자, 오늘은 세무회계 이상급 교재 78페이지 손익의 기속 시기로 가볼게요. 손익의 기속 시기는 여러분들 우리 그 기업회계 배울 때 수익과 비용의 인식, 언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78페이지 2번 02번에 보면 거래 유형별 기속식이 있죠. 거래 유형별 기속식이 보시면 자산의 판매, 손익 등의 기속사업 연도, 기업회계하고 거의 똑같아요. 보시면 원칙을 보시면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 거래표를 보시면 거래 유형은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 부동산을 제외한 법인세법상 손익의 기록 시기는 그 상품 등을 모은 날, 인도한 날, 그치?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KIFRS는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합니다.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유사하다 보시면 돼. 일반적으로 기업 회계도 인도 기준. 상품 등의 시용 판매는 법인세법은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단 일정 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투약 등에 의해서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손익의 기록 시기로 하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구매자가 구입하다 표시한 날 또는 재화가 인도된 후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손익의 기록 시기를 정한다, 이런 얘기고. 79페이지 가면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부동산 포함. 법인세법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단 대금 청산이 전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거나 인도를 했거나 사용 수익을 했을 경우에 그 중에 먼저 도래하는 경우는 그날을 손익의 기록시기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금 청산이 소유권 이전 등록의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손익의 기록시기로 하고, 기업회계 기준은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 단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시점. 이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는 위탁 판매는 법인세법은 수탁자가 그 위탁 자산을 매매한 날, 기업회계 기준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시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차이가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 79페이지 양거 2번 장기할부 판매의 특례. 장기할부 판매는 몇 년 이상이고 1년 이상이고 할부금이 몇 회 이상, 이에 이상인 걸 우리가 장기할부 판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회계는 원칙은 인도 시점이고, 현재 가치 평가가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은 해수기일 도래기준, 해수기일 도래기준 회계 처리를 허용합니다. 법인세법은 원칙은 인도 시점, 명목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해요. 예외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상 현재 가치 평가 이제 해수기의 도래기준 대상한 경우 세법도 허용합니다. 단 중소기업은 인도 기준 대상한 경우에도 해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을
허용하고 예, 현재 가치 평가도 현재 가치 평가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기업회계도 인도 시점, 법인세법도 인도 시점이니까 조정이 발생하지 않고, 기업회계는 현재 가치 평가가 원칙이고 법인세법은 명목 가치 평가가 원칙이지만, 예, 법인세법도 무슨 가치 평가를 또 현재 가치 평가를 허용하니까 이때도 조정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예, 기업회계는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은 해수기일 도래기준으로 회계처리 허용하는데, 예, 법인세법도 기업회계상 해수기일 도래기준으로 회계처리했다면 그거를 허용한다, 그지? 허용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정이 발생하지 않아요. 않는데, 예, 단 중소기업은 인도 기준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해수기일 도래기준으로 무슨 조정을 신고조정 허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게 실무시험 나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내 기억에는. 그 다음에 예를 한번 그냥 잠깐 들어보면, 2020년 1월 1일 상품을 1,20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예, 매년 말 600만 원씩 회수하는 조건이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2020년 12월 31일에 얼마 회수하고 600만 원 회수하고, 그지? 아, 지금 2020년이 아니지. 지금 2021년이지. 2021년 12월 31일에 600만 원 회수하고 2022년 12월 31일 날 600만 원 회수하고, 이런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참고로 보면 명목가치 평가라는 거는 상품 팔았으니까 무슨 매출? 상품 매출. 우리가 얼마 받기로 한 거지? 전체적으로 1,200만 원. 1,200만 원. 그 다음에 장기 외상 매출금. 결국 2년 할부니까, 그지? 명목가치 1,200만 원. 이렇게 평가하는 게 무슨 가치 평가? 명목가치 평가고, 현재 가치 평가라는 것은 원래는 이게 그 유효이자율 가지고 현재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은 그냥 제가 그냥 현재 가치 평가했다고 하고 가정에서 그냥 설명할게요. 상품 매출이 현재 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1,100, 1,000만 원, 현재 가치 1,000만 원이고, 장기 외상 매출금 명목 가치가 1,200만 원이고, 현재 가치하고 명목 가치 차이 200만 원은 우리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계산하는 게 이게 현재 가치 평가예요. 이렇게. 근데 예, 기업 회계 기준은 무슨 가치 평가가 원칙이고, 현재 가치 평가가 원칙이고, 법인세법은 명목 가치 평가가 원칙인데, 예, 법인세법도 기업 회계상 현재 가치 평가하면 그거를 허용하고 있다. 그럼 현재 가치 평가한 경우에 할부금 회수 시 할부금 회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면
여기지. 현금 등이 600만 원 들어오고 장기 외상 매출금이 600만 원 회수하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없애고 금액은 제가 그냥 임의로 쓰는 거예요. 대변에 무슨 수익 이렇게 인식하는 게 현재 가치 평가예요. 할부금 회수했을 때. 그러니까 따지면 명목가치 평가는 이미 무슨 매출에 상품 매출에 이미 이자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그치? 예. 현재 가치 평가는 상품 매출에 이자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이자는 뭐 할 때마다 회수할 때마다 지금 600만 원 회수하는 금액 속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는 거지. 그때 이자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렇게 그냥 하나 적어주세요. 이거는 그냥 지금 참고로 명목가치 평가가 뭔지 현재가치 평가가 뭔지 지금 설명한 거고, 원래는 이 현재가치 평가를 무슨 이절법으로 유효 이절법을 계산해야 돼.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건 생략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무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두 번째가 실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 두 번째가 아니 두 번째 예를 드는 게 똑같은 예인데 원가를 1000만 원이라 할까? 그냥 1000만 원. 원가 1000만 원은 너무 그런가? 좀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600만 원. 2021년 1월 1일 상품을 120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매년 말 600만 원 회수하는 조건이다. 매년 말 600만 원씩 회수하는 조건이라는 얘기는 2021년에 그죠? 2021년 12월 30일 날 600만 원 회수하고 2022년 12월 31일 날 600만 원 회수를 하고 원가는 얼마짜리? 600만 원짜리. 근데 기업회계 기준은 원칙이 무슨 기준이다 보니까 인도 기준이다 보니까 상품 매출 1200만 원. 상품 매출은 지금 수익이죠, 수익. 1200만 원. 외상 매출금 1200만 원.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수익 1200만 원 얻기 위해서 상품 원가가 600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비용 600. 이거는 그냥 상품 빼버리고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인도 기준으로 인식을 한 거지, 그지? 그럼 세법도 원래 무슨 기준이니까? 인도 기준이니까 이렇게 하면 원칙은 조정이 발생하지 않아요. 원칙은 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은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도 회수기의 도래 기준으로 무슨 조정을? 신고 조정을 허용합니다. 이번 연도에 얼마만 회수했으니까? 600만 원만 회수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600만 원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야. 600만 원만. 근데 이미 얼마를 수익으로 인식했어, 지금? 1200을 수익으로 인식했잖아. 그러니까 600만 원만 수익으로 인식해줘야 되니까 입금 불산이 상품 매출 600만 원 유보 발생. 600만 원에 대한 원가는 반이겠지, 반. 원가가 반이니까, 그지? 그 매출 원가도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매출 원가 30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했다가 다음 연도 가서 나머지 600만 원 회수할 때 다음 연도 가서 600만 원만큼 무슨 산입? 입금 산입, 유보 감소,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송금 산입 300만 원 무슨 감소? 유보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지? 무슨 얘기인지 할까요?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실무 시험에 나온다면. 이미 1200만 원을 수익 잡았다는 얘기는 입금으로 이미 인식을 했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중소기업은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도 해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무슨 조정을? 신고 조정을 허용하다 보니까 이번 연도에 600만 원만 해소했다면 600만 원만 입금,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근데 이미 얼마가 인식돼 있으니까 1200만 원 인식돼 있으니까 그지? 600만 원만큼 무슨 불산입? 입금, 불산입하고 여기에 대한 원가도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요것도 하나 적어주세요. 여기다 지금 해수기일 도래 기준을 써놨는데 여러분들 그 79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하단에 79페이지 동그라미 해수기일 도래 기준에 수용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끝에 위에 원칙적인 기숙사업용도에 불구하고 나오죠. 위에 원칙적인 기숙사업용도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 조건에 따라 각 사업용도에 뭐 했거나 해소하였거나 해소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각각 해당 사업용도에 입금과 송금에 산입한다. 여기서 해소한 금액이란 해수기일이 도래한 금액 중 실제로 해소한 금액을 가리키며 해소할 금액이란 해수기일이 도래하였으나 기말 현재 아직 해소하지 못한 금액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문제에 그 이론 문제에 보기로 나올 때 해수기일 도래 기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해소하였거나 해소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문제 보기에. 이해가요? 해수기일 도래 기준이 아니라 그런 표현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 사업연도에 해소하였거나 해소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입금과 송금에 산입이 가능하다. 그지? 원칙은 무슨 기준이지만 인도 기준이지만 80페이지 결국은 여러분 해수기일 도래 기준은 우리 회사가 무슨 기업이 때만 중소기업이 때만 가능한 거야. 결과적으로는. 그지? 80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할부 매출 손익의 귀속 시기 단기할부 판매는 법인세법도 인도 기준 그죠? 기업회계 기준도 인도 기준이고 장기할부 판매는 원칙은 인도 기준 법인세법은 인도 기준이고 명목가치평가고 기업회계 기준은 인도 기준이고 현재가치평가고 그지? 법인세법의 예외를 보시면 결산서의 이자 상당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이자 수익을 인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는 거니까 현재가치평가를 수용한다는 얘기고 결산서에 해소하였거나 해소할 금액으로 수익과 비용의 계산, 회계 처리한 경우도 허용하고 해수기일 도래 기준 허용한다는 얘기고 3번은 중소기업은 결산서의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도 그지 해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기업 회계 기준은 원칙은 인도 기준이고 장기할부 판매에 대해서 이자 상당액은 기간 경과에 따라 이자 수익을 인식하니까 현재가치 평가라는 얘기고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수기일 도래 기준 적용을 허용하고 80페이지 2번 용역 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기속 사업연도 페이지 80페이지 용역 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기속 사업연도인데 우리 시험은 보통 이거 그 뭐지 건설공사 단기 또는 장기 건설공사 가지고 보통 나와요. 단기든 장기든 건설공사는 원칙은 진행기준. 이것도 기업회 기준으로 같이 써놔야 되는구나. 기업회계 기준은 원칙은 진행기준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은
단기 건설 공사에 대해서 완성 기준, 완성 기준이라는 표현도 쓰고 인도 기준이라는 표현도 쓰고 완성 기준 허용합니다. 법인세법도 단기 건설 공사든 장기 건설 공사든 원칙은 진행 기준. 예외는 기업회계 기준상 완성 기준 계상한 경우 허용한다. 기업회계 기준상 완성 기준 계상은 중소기업만 가능한 거니까, 그치? 중소기업이 결국 단기 건설 공사에 대해서 완성 기준을 해결 처리하면 그거를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단, 중소기업은 진행 기준 계상한 경우에도 완성 기준으로 신고 조정을 허용합니다. 여기까지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보면 기업회계 기준도 진행 기준이고 법인세법도 진행 기준이니까 세무조정 없고, 그지? 중소기업은 단기 건설 공사에 대해서 완성됐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 허용하다 보니까, 그지? 얘도 세무조정이 없어요. 법인세법도 이걸 허용하기 때문에, 그지? 그럼 세무조정은 언제 나와? 중소기업은 무슨 기준으로? 진행 기준 계상한 경우에도 무슨 기준으로? 이때 조정이 나온다는 거지, 이때.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 연도에 진행 기준으로 수익 입금 처리했을 때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으면, 그지? 무슨 기준으로? 완성 기준. 다음 연도에 그냥 인도할 때 입금 처리하는 걸 다 허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 진행 기준으로 수익 잡은 건 전부 다 무슨 불산이? 입금 불산이. 그다음 비용 잡은 건 송금 불산입을 해줘야 돼. 진행 기준은 우리가 이제 기업회계 할 때 이제 진행률 계산해서 했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10분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여기도 예를 들면 얘를 한번 들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이제 단기 건설 공사고, 공사 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0월 1일부터 10개월이면 10, 11, 12. 그러면 7월 달까지, 7월 말까지. 10개월이다, 10개월. 10개월이고, 보급액은 1억 원이고, (2021년) 추정 공사 원가는 2천만 원. 2022년 추정 공사 원가는 3천만 원.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실제 발생한 공사 원가도 2021년 실제 발생한 공사 원가도 2천만 원.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면
진행률. 진행 기준 하려면 진행률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 공사 수익, 단기 공사 원가, 단기 공사 이익.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리지만 실제 얘는 그 시험이 나오면 재무회계 이론 문제로 시험이 나와요. 법인세법 문제보다는. (2021년도) (2022년도) 진행률은 단기까지 발생한 누적 공사 수익, 아니 누적 공사 원가. 이번 연도에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그지? 그지? 누적 공사 원가는 얼마? 2천만 원이고, 총 추정 공사 원가는 그치,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이 되는 거고, 총 추정 공사 원가는 단기까지 발생한 누적 공사 원가는 실제를 쓰는 거고, 앞으로 발생할 거는 실제를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할 거는 장래에 발생할 추정 공사 원가를 더해서 총 추정 공사 원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1년도에 추정한 공사 원가도 얼마고, 실제도 공사 원가가 지금 같은 거지. 만약에 이게 다르다면 여기가 3천, 여기가 3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다른 걸로 할까? 그냥 다른 걸로. 다른 걸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면 단기까지 발생한 누적 공사 원가는 3천, 총 추정 공사 원가는 6천. 이해 가요? 단기까지 발생한 건 실제, 앞으로 발생한 건 추정. 그럼 진행률이 몇 프로? 50%가 되는 거고, 단기 공사 수익은 도급에 우리가 1억 원의 도급을 맡았는데, 여기 이제 진행률이 60%니까 60%니까 6천만 원만큼 공사 수익을 인식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만약에 이번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한 거면 전년도까지 인식한 전기 누적 공사 수익은 또 빼줘야 돼. 이번 연도에 공사 시작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인식한 공사 수익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6천만 원이 되는 거고, 단기 공사 원가는 3천만 원이고, 단기 공사 이익도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2022년도도 만약에 실제 공사 원가가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3천만 원) 하지 말고 4천만 원 할까? 다르게. 일단 다르게 나오면 좀 어려워. 조금씩 다르게 나오면. 2022년도에 실제 공사 원가가 만약에 4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진행률을 구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다음 연도에는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진행률은 몇 프로가 나올 수밖에 없어. 100%가 나올 수밖에 없어. 다음 연도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누적 공사 원가는 이제 7천이 되는 거지. 왜냐면 실제 발생한 게 얼마니까? 4천만 원이니까, 그치? 전년도에 3천. 2022년도 입장에서 전년도에 3천, 2022년도에 4천. 7천만 원이고. 이제는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 총 추정 공사 원가 다 뭘로 써줘야 돼? 실제를 써줘야 돼, 실제를. 그네가 100%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무조건. 진행률. 진행률이 100%니까 결국 1억 원이 인식돼야 되는데, 전년도에 이미 얼마나 인식했어? 6천만 원 인식했으니까 6천만 원 추가로 인식하면 되고,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빼니까 단기 공사이익은 2천만 원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총 추정 공사원가는 2021년도 그렇구나. 이게 4천이구나. 아니, 여기가 6천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치? 4천만 원이고 뭐가 안 맞다. 근데 뭐가 틀린 거지? 여기다 50% 써놓고 이렇게 써놨지. 예. 6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이니까 50%고 그 1억 원에 50%면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에 3천만 원 빼니까 2천만 원이고 조금씩 뭐가 잘못됐네. 1억 원에 100%면 예, 1억 원이고 여기서 이제 5천만 원에 빼니까 5천만 원이고 예, 단기 공사원가 4천만 원이니까 빼면 1천만 원이 되는 거지. 총 추정 공사원가는 2021년도에는 이렇게 구하면 되고 2022년도에는 예, 단기 누적 공사원가가 7천이 되고 이제 미래에 발생할 건 없는 거지, 그치? 이번 연도 공사 끝났으니까 2022년도에, 그치? 그래서 여기가 7천만 원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걸 왜 쓴 거냐면 혹시 이제 그 실무 시험 나오면 만약에 2021년도에 진행 기준에 의해서 단기 공사 수익은 얼마고 5천만 원이고 단기 공사 원가가 3천만 원이잖아. 그러면 진행 기준에서 수익은 5천, 비용은 3천만 원 인식을 했잖아. 그지? 했는데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인도 기준으로 한다면 2021년도에 중소기업으로 단기 건설 공사를 진행 기준 계상 시에도 무슨 기준으로? 인도 기준으로 무슨 조정을? 신고 조정을 허용하니까 이미 5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수익과 비용 인식했는데 얘를 신고 조정으로 허용하게 되면 단기 공사 수익 5천만 원은 무슨 불산입? 입금, 불산입, 유보, 발생 처리하고 단기 공사원가 3천만 원은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했다가 다음 년도 가서 이제 입금산이 5천만 원, 송금산이 3천만 원 하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주세요. 보시면 되고, 그 81페이지의 그 표, 중간에 표 보시면 용역 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기록식이 있어요. 예, 표를 보시면 일반적인 건설은 단기 건설은 원칙은 진행 기준, 법인세법은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은 결산서의 진행 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도 기준으로 무슨 조정을 신고 조정할 수 있고 장기 건설 공사는 진행 기준 강제고 분양 공사 등 예약 매출, 분양 공사 등 예약 매출은 여러분들 그 분양받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거 있지, 그지?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은 법인세법은 원칙은 진행 기준, 예외적으로 진행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인도 기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자 소득 등의 기숙사업령도 나오는데 이자가 그 소득금액 조정학교표에 1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실무시험에서 보통 나오면 1점짜리 정도. 이자 수익. 이자 수익에 대해서 기업회계 기준은 그렇구나. 이자 수익에 대해서 기업회계 기준은 발생주의죠. 그치? 근데 법인세법은
현금주의, 현금주의. 현금주의는 뭐냐면 받거나 받기로 한 날, 예, 수익을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받거나 받기로 한 날.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이게 그 법인세법에서는 이자 수익에 뭐 현금주의 하는 이유가 뭐 원천징수 문제 때문에 그렇대. 원천징수 문제 때문에. A라는 법인도 1억 원을 은행에다 예치했고, B라는 법인도 은행에다 1억 원을 예치했고, C라는 법인도 은행에다가 1억 원을 예치했어. 1억 원을 예치했고 1년치 이자가 12%. 연이율이. 그리고 7월 1일 날 만약에 예치했다고 치면 600만 원에 우리 기업회 기준에 의하면 6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되잖아. 그지? 응? 예를 들어서 7월 1일에 은행에 1억 원을 예치하다. 연이율은 12%다. 만기 시 이자를 수취하는 조건이다. 그러면 A법인도 1억 원 예치했고 B법인도 1억 원 예치했고 C법인도 1억 원 예치했는데 아직 필기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A법인은 7월 1일 날 예치했으니까 7, 8, 9, 10, 11, 12 6개월치 그지? 6개월치에 대해서 A법인은 미수 수익 600만 원, 이자 수익 600만 원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고 원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뭐 B법인은 300만 원만 인식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C법인은 아무런 회계 처리도 안 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A법인은 이미 이자 수익을 얼마로 인식했으니까 600만 원 인식했으니까 이 금액이 소득을 증가시켜서 그만큼 세금을 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다음 연도에 이제 이자를 줄 때 그러면 세금을 낸 걸 뺀 나머지만 원천징수 해야 되는데 A법인이 세율이 몇 프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다 일일이 전화를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B법인과 C법인도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얼마큼 세금을 냈는지 이거 다 일일이 다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원천징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지? 이자 소득에 대해서 그냥 무슨 시기에 그냥 현금주의로 이자를 주는 시기에 무슨 징수 원천 징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금주의로 인식하라는 얘기야. 원천징수 문제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짜 시험에 나오면 회사는 원래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차변에 무슨 이자 미수이자 60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600만 원 이렇게 처리하겠지. 근데 세법은 이걸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현금주의다 보니까 그지? 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발생주의 인식했을 때는 세무조정이 나와요. 회사는 수익 인식했지만 세법은 수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슨 불산이? 입금 불산이 단기 미수이자 600만 원 무슨 발생했다가 유보 발생했다가 차기 이후에 이자 수취시 그때 무슨 산이 입금산이 유보 감소가 나와요. 이렇게 필기해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기시면 82페이지 이자 비용.
그럼 이자 비용도 이자 수익하고 똑같으니까 원칙은 현금주의를 따라가는 거지, 그지? 예, 이자 비용 원칙은 예, 현금주의. 예, 현금주의니까 예,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 이자 비용은 예외적으로 발생주의를 허용해요. 이자 비용 발생주의 허용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현금주의 하던 발생주의 하던 세무조용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냥. 요거는 그냥 이렇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근데 미수이자는 시험에 그래도 뭐 1점짜리 뭐 많으면 2점짜리 문제로 종종 나옵니다. 미수이자는. 그 다음에 예, 임대료하고 임차료는 얘도 원칙은 현금주의니까 받거나 받기로 한 날. 임차료일 때는 이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되겠지. 예외적으로 여기는 발생주의도 허용합니다. 발생주의도 허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월세 같은 거 임대차 계약 맺을 때 꼭 1월 1일 날 맺으라는 법 없거든. 그러면 만약에 그 뭐 1월 15일 날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가 한 달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넘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무슨 주의를 발생주의를 허용하는 거야. 근데 임대료, 또 임차료 지급 시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발생주의를 강제합니다. 임대료 또는 임차료 지급 시기가 1년을 초과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이번 연도에 임대료를 수익을 인식하게 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낼 것 같은 거야. 이번에 소득이 많아서. 그러니까 임대료의 지급 시기를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24개월 후에 그냥 한꺼번에 우리 주기로 하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임대료 지급하는 시기가 그지? 보통 한 달이나 한 달. 매월 지급하잖아. 그지? 그런 경우는 무슨 주의를 허용하는데? 발생주의를 허용하는데 그래봐야 걔는 이제 며칠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그지? 근데 임대료나 임차료 지급 시기가 몇 년 초과하는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무슨 주의를? 발생주의를 강제한다. 1년, 몇 년치를 뭐 선불로 주거나 몇 년치를 후불로 받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세금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주의 강제한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하시고